미국 다녀오셨죠. 네. 예. 언론에 많이 보도됐어요. 그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도 많이 보도가 됐고, 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국회의장이 갔으니 미국의 하원 의장을 만났겠죠. 네. 펠로시 하원 의장 발언도 크게 보도가 됐고, 네. 이 우리 의원단이 가가지고 미국 방문하면서 이렇게 보도가 많았던 적도 이게 있었나? 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고, 그렇죠. 또 문희상 의장님과 5당 대표가 예. 함께 초당적인 외교를 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보통은 초당적인 대라고 할 때 하나의 목소리를 의미하는데 네. 하나의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하나의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예. 별도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게 상당히 많이 묻혔죠. 아, 묻혔다. 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안 묻힌 것으로 본인이 돌아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자 워낙 보도량이 많고, 네. 그리고 뭐 격려도 있고 비판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에 관해 발언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네. 그 문희상 의장이 계속해서 해명 인터뷰도 하고, 뭐 해명이라기보다는 재반박 인터뷰도 하고. 예, 네. 가기 전에 그 사과 발언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일왕의 사과면 예. 모든 게 끝난다. 일본 언론들이 예. 사람들을 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막 카메라 들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마다 따라 붙어가지고 거의 스토커처럼 일본 언론들이. 예, 그렇게 그런 행위를 보여줬고. 일본은 특히나 한국이 문제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 한일 관계가 나빠진 것은 한국 책임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뭐 여러 그 하원 의장도 만났고 또 네. 공화당 대표도 만났고 또 코리안 그러니까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도 만났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전부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려스럽다. 네. 이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주한미 대사관 쪽 얘기나 또 그 동포사회 안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 측이 일본군 그 위안부 결의안 이 문제를 방어를 하려고 엄청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 대미 외교를 하는 예산의 수십 배의 돈을 퍼부으면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1대1로 마크하고 있다라는. 그런 역사는 오래됐고 네.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했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해왔고 네. 특히 일본이 제가 듣기로는 크게 그 활동을 늘린 것이 우리가 위안부 결의안을 네. 성공적으로 미국에서 통과시킨 적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일본 쪽에서는 충격을 받고 일본이 그 관련 활동을 크게 늘렸는데 네. 최근에 또 일본이 이 동북아 외교에서 소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하고 겹쳐가지고 그 이번에 가셨을 때 일본 쪽의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은 미국 인사들의 그러니까 일본과 잘 지내라는 것은 우리를 네. 질타하는 거죠. 그거를 예. 모든 자리에서 한 사람씩은 꼭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일본의 로비가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희상 의장님이 이제 가기 직전에 그 발언도 하나의 계기가 됐고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좀 피력할 수 있는 역으로 그런 예.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독일은 지금도 수십 번 수백 번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저희들이 그 기회를 역으로 또 활용할 수 있었던 과정이 됐고요. 근데 그 문제를 중요한 제기해 것은 주니까? 네, 예. 중요한 것은 굉장히 더 일상적으로 촘촘하게 이 한일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들이 미국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외교가 더 강화돼야 정말로 되겠다. 필요하다. 예, 예, 그런 뉴스 느낌을 공장이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오랫동안 2년 전부터 일본 그런 거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에 그런 후원 많다. 네. 활동도 뭐 돈을 많고.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 하더라고요. 예, 가서 들어보셨죠, 네, 직접. 네. 아 이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산이 거의 한 100배 가까이 우리보다. 비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미국에서 이런 이제 의회를 상대로 활동하시는 분들 얘기, 뭐 김동석 대표 같은 분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미 의회는 친일 반중. 네. 그 한국은 없다. 한국은 그동안 어떤 활동도 없었고 여기 끼지 못했다. 동북아는 그냥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바라보는 게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이 직접 가서 느끼신 거죠 이번에. 네. 그래서 이렇게 무슨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번 가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마간상격으로 만나고 오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밀착 마크해야 된다라는 관계를 맺어야 예. 돼요. 예. 그리고 그래서 또 문희상 의장이 일본을 통해서 혼내려고 하는 거라고 느꼈다. 그런 말씀하신 게 같이 가신 분들 다 느낀 거군요. 말하자면. 네, 뭐 그런 과정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역으로 일단 할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꿀리는 건 없으니까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상적인 활동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 국회에서 의논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낸시 펠로 어마어마하게 보도됐어요. 낸시 펠로시. 예. 네, 낸시 펠로 의장. 트럼프와 앙숙 관계에 있는 네. 예, 아주 사이가 안 좋은 지금 요 근래에 네. 그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뭐 장벽 예산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갔을 때 이제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1월 달에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아프간을 순방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프간, 예. 근데 이제 여기가 분쟁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군용기를 내가 타고 가야 되겠다. 이걸 요청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다가 무슨 군용기를 타고 가냐, 민간기를 타고 가라, 이렇게 그냥 트윗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 분쟁 국가로 국회의장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순방이었는데 세계적으로 다 낸시가 지금 아프간 간대요. 근데 군용기 못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낸시 펠로시 의장이 아프간 순방 일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상태가 상당히 격화돼 있는. 하원 의장인데, 하원 의장인데 거기 비즈니스 타고 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하더라고요. 결국 못 갔다. 예. 그런 일까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장벽 건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 붙었을 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졌어요. 네. 정치적으로는. 네. 그래서 타격도 입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나마 유일하게 본인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성과물인 대북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곧 그 2차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는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좋은 소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좋은 소리 안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펠로시 의장하고 저희가 30분 면담이 되어 있었어요. 초반에 사실 딱 이게 첫 포문이 별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트럼프가 집권을 안 했다면 전쟁이 났다는 소리냐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대북 불신이 아니라 트럼프 불신이구나. 모든 게 트럼프가 미워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역으로 이게 과거를 다 이렇게 회상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조는 민주당 정권이었다. 그랬죠. 페리 프로세스가 어디서 나왔냐. 당신들이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하에서도 대북 관계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는데 이 문제를 이제 미국이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다시 바라봐 주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계속 이런 적대적인 대결 관계를 이렇게 유지했을 때 미국에게 있어서는 북한보다 더 중요한 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중국 편으로 계속 밀어넣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이 문제를 잘 풀어서 북한을 미국과 친한 나라 적어도 중립적인 나라 이렇게 만드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냐 이것에 대한 이제 상당한 설득을 했고 설득이 속으로는 조금이라도 움직였을지 몰라도 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자기도 의장인데 30분 면담이 1시간을 넘긴 거예요. 뭐냐면 우리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 보통 이제 면담이 30분 딱 돼 있으면 그분들은 30분 단위로 쪼개서 일정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보좌관이 들어오죠. 보좌관이. 보좌관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펠로시 의장이 계속 얘기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온 사람에게 당신도 얘기해봐라. 당신도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시키면서. 본인이 또 북한 갔다 왔다고 하던데 그게 언제적 얘기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20년 전에 평양을 다녀왔는데 그때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 호전적이고 거기는 못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달에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평양 시민들의 눈빛은 속이기가 어렵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핵무장을 통한 생존 방식이 아니라 좀
경제 발전을 먹고 잘 이뤄가지고 살고 싶은 거예요. 개방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생존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걸 확고하게 예. 봤고 또 하나는 그 5.1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를 쳤다. 이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네, 안 받겠죠. 예, 아니요. 맨 마지막에 그 펠로시 의장이 우리한테 얘기를 했던 것은 이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냐. 네. 그렇다면 내가 틀리고 당신들이 옳기를 바란다. 이런 답을 그 정도까지는 했다는 갔다. 거. 네, 네. 네. 끝까지 자기가 그래서 맞다고 뭐, 하지는 않고. 뭐 당연히 정말 북한이 이렇게 변했어요. 이제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럴 될 수는 수는 없죠. 네. 그렇지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뭐 이번 근데 이제 이번에 논란이 된 펠로시 의장의 발언이 뭐냐면 이거 결국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남한의 비무장화를 결국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근데 저는 그거 읽으면서 문맥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저희도 와가지고 이제 몇몇 그 기사에 네. 대문짝만하게 그 제목이 그렇게 달려가지고 남한의 비무장 우리가 이 비핵화 과정 중에 우리가 네. 뭐 우리 그 군사력을 다 포기한다든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네. 이제 김종대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를 서로 해봤습니다. 통역도 근데 했었을 텐데. 예, 통역도 하고도 크로스 체크를 해봤는데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어떤 맥락으로 들었냐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네. 핵무기를 통한 무장화 네. 이거 정도는 포기를 하겠지만 핵이라는 거를 궁극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IC에 몇 개 정도 포기하고 네. 말 거를 가지고 핵 능력이라는 것 자체까지도 포기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로 들었어요. FFVD니 뭐 예. 이런 얘기까지는 못 가고 결국 예. 중간에 그냥 ICBM 몇 개 예. 받아오고 그칠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하고 폄하하는 네네. 네. 그거가 문맥에 맞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남한의 비무장화? 라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북한의 비핵화가 남한의 비무장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말 자체가 앞뒤 맥락도 좀 잘 안 맞고 전혀 안 맞죠.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네. 내시 펠로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받아서 그 당시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님이 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무장화 얘기를. 그러니까 아. 본인이 한 얘기와 낸시가 한 얘기가 약간 이렇게 섞여가지고 그게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그럼 생각이 그 자리에 들어요. 없었던 기자들이 그 주장을 그냥 받아가지고 네, 기사 해버린 거예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 같네요. 왜냐하면 맥락이 전혀 안 맞는 말. 왜냐하면 이거는 태극기 부대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현재 태극기 부대가 비핵화하는 거 우리가 다 무기 포기하고 네. 손을 다 놓고 그래서 결국은 다 먹힐 것이다. 북한에 이런 주장은 태극기 부대가 하는 건데 나경원 대표가 네. 이제 그 미국 그 과정에서 외교 과정에서 계속 쓰리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미국한테 절대 그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것이 검증되기 전까지 주한미군 철수 절대 안 되고요. 주한미군 철수는 안 한다는 거 두 아니에요? 번째 북한도 원하지 않는데. 그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네. 축소 중단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제재 완화 안 됩니다. 네. 이 쓰리노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이미 지금 다 끝난 얘기를 자꾸 뒷북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도 평화협정 체결돼도 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그건 별도의 문제다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한미 군사 훈련은 이미 지금 스탑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하려면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일시정지 상태는 아니라는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다 끝나 있는 문제이고 제재 완화 문제는 사실 상응 조치가 없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미국의 어떤 그 관계자들이 좀 귀담아 듣기에는 네. 너무 부족한 논리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비무장화 얘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이렇게 언론에다가 펠로시가 남한의 비무장화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라는 말을 했다는 건 제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의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주한미군이 국건이 여기에 지금 있는데 남한의 비무장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북한에 그럼 핵무기를 내려놓고 우리는 그럼 재래식 무기를 다 포기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게 나와서 네. 펠로시가
제정신이 아니거나 번역이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백승주 의원이 그 말을 받아서 자기가 한 얘기를 펠로시 의장이 한 얘기로 착각해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않았을까. 합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렇게 그 나와서 정도까지. 기자들한테 전달했고 예, 기자들은 그걸 받아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 기자는 없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다. 통역은 뭐랍니까? 통역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주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주어로 쭉 이어졌다. 비무장하에 주어가 없었다. 그 얘기는 북한의 핵무 그 비핵화가 아니라 예. 북한의 그냥 그거의 비무장화. 비무장화 정도에 예, 거치는 예, 거 아니냐.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되는 것이고. 네. 어쨌든 굉장히 뉴스가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이정미 대표님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잘. 주로 아쉽습니까? 주로 그래서 간 줄 모르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문희상 국회의장 이름이 주로 나왔고. 네, 예. 당연히 뭐 문희상 의장님 주도의 대미 얘기였으니까.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일정. 네. 며칠이나 계셨죠? 미국에서 있었던 것은 5일 있었습니다. 5일 길게 있었고 있었네요. 예. 이제 공화당 공화당 당대표도 만났고 이제 첫날 갔을 때 우리가 국무부를 찾아갔는데 국무부 장관은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순방 중이었고 부장관하고 비건 대표가 그날 막 들어왔어요. 비건. 그래서 비건 대표를 그 자리에 만나서 비건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그 가장 최근에 네네. 예, 막 들어와서 북한에서 돌아온 상태니까 할 말이 많았을 것 같은데. 12가지 이상의 의제들에 대해서 지금 네.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논의들이 차기 협상에서 의제로 설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구체적인 그 의제가 뭡니까라고 하는 것에 그런 건 대해서는 이제 알아야 얘기를 좋겠지만. 하기가 이제 어렵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조금 그 특이하게 들었던 것은 비건 대표가 이제 이 남쪽에서 그 보수지나 이런 데서 미국이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의 어떤 속도와 네. 남북 사이의 관계 개선 속도가 어긋나면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한국이 걸 많이 앞서간다는 때리잖아요. 게 또 한국이 앞서간다는 게 또 태극기부대 주장이죠. 예, 그런데 그 비건 대표가 했던 얘기는 서울과 워싱턴 간의 소통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래서 그 워킹 그룹이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미 간에 이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공조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건 대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혹은 뭐 심지어는 비호감의 그 인상도 있었는데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제가 볼 땐 굉장히 진지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사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때리기의 차원에서 대북 불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게 또 안 되면 안 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중하게 일을 풀어나가는 거. 그래서 그 신중함이 마치 무슨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 과대 해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미국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겠어요. 한 번 갔다 와가지고. 아니 근데 정말 예. 다녀와서 자주 가야 되겠다 너무 생각하시죠?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거를 일본은 오랫동안 해왔어요. 네. 근데 답답해 죽을 뻔했어요. 저도 항상 사사카와 재단 얘기면 오랜 얘기를 해왔는데 우리 국회에서나 우리 전문가 집단은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해왔는데 일본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주윤재 대사 경우에도 그 미국 의회 의원들을 대사관으로 한 명 한 명 초청해 가지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고군분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죠. 예, 인적 자원이 더 투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도 네. 만들어 보세요. 자주자주 가는 것으로. 딴 데 가지 말고 네. 맨날 외유 가가지고 혼나잖아요. 가능하면 거기 네. 가서 국회의원들 만나시는 일정으로.